안녕하세요. 날개달자입니다. 오늘은 소총의 0점 잡기, 0점 사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 블로그에 0점 사격이 무엇인지, 0점을 어떻게 잡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군대에서 0점 사격을 해보신 분이나 아니면 총을 잘 아시는 분이나 사격을 많이 해보신 분은 0점 사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한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아직 총을 잡아본 적이 없거나 사격을 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분들은 0점 사격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직접 그린 그림과 직접 쓴 글을 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하고 글을 잘 쓰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 좀 불편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한번 자세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0점이 뭔가에 대해서 알려면은 그 단어적인 뜻을 알아야 될 텐데, 0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글로 그냥 얘기해 보면 0점이 뭔지, 0점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팍 와닿지 않는데, 영어로 보면은 그 뜻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제로잉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제로가 바로 숫자 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점이라는 것은 조준선과의 고저차가 0인 높이, 조준선과의 고저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높이를 이제 0점이라고 하고, 그 0점을 잡는 것이 바로 0점 사격이 되겠습니다. 0점을 잡는 것과 0점 사격 같은 경우에 총의 모양, 그리고 총의 종류와 그 다음에 탄의 종류, 그 다음에 그 탄의 특성에 따라서, 탄도 특성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탄은 탄두의 무게가 가볍고 장약의 폭발력이 강해서 속도가 빠른 탄 같은 경우에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반면, 만약에 탄두의 무게가 무겁거나 아니면은 장약의 폭발력이 약할 경우에 좀 더 이렇게 빨리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탄마다 탄도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0점 잡는 것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0점을 잡고 나서 탄이 몇 미터나 날아가서 다시 0점에 맞는지, 높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탄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탄마다 만약에 자기가 사격을 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사용하는 탄의 탄도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몇 미터쯤에 제로를 잡고 사격을 하면 몇 미터 밖에서 제로보다 위에 어느 정도, 몇 센치 정도 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거리가 더 멀어지면 어느 정도 제로보다 아래쪽으로 마이너스로 내려가서 들어가게 되는지, 그런 탄의 특성에 대해서 뭐 수치를 하나하나 공식처럼 외우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인 특성은 사격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우리가 가장 접하기 쉽고 많이 알려져 있는 5.56mm, 5.56 곱하기 45mm, 우리가 나토탄이라고 하죠. 군에서 사용하는 M16이라든지 M4라든지 아니면 K1, K2에 사용하는 5.56mm 탄의 0점, 그리고 탄도를 가지고 0점 사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이제 M16, AR-15를 보면 이 가늠자와 가늠쇠를 맞춘 이 선, 우리가 그러니까는 눈으로 가늠자와 가늠쇠를 일직선이 되도록 바라보고 우리가 목표에 맞춘 그 선을 조준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준선과 실제 총알이 날아가는 그 선은 약간 거리가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총은 이 약실에서 배럴을 타고 총열을 타고 쭉 나가서 목표에 맞게 되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에이밍하고 있는, 그러니까 목표를 잡고 있는 조준선은 총열보다 약간 높게 되어 있습니다.
AR-15 같은 경우에 M16 같은 경우에 보통 이 높이가 이 배럴과 가늠쇠 끝의 높이가 한 6.5cm 정도 돼요. 뒤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 총열의 중심과 이 가늠쇠의 그 중앙 이 높이까지 거의 약 한 6.5cm가 됩니다. 옛날에 나온 M1 게런드라든지 카빈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사용했던 볼트 액션 총들은 보면은 총열 바로 위에 이렇게 가늠쇠가 바로 딱 붙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M16이라든지 이렇게 AR-15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가늠쇠가 총열보다 많이 위로 이렇게 위치하게 됐는가 하면 이것은 AR-15이 총의 구조상 이 설계를 배럴에서 버퍼 튜브 그러니까 스톡까지 일직선으로 반동을 감쇄하기 위해서 감쇄시키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모양으로 이것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가늠쇠를 보려면 얼굴의 크기와 그 눈의 높이 때문에 바로 옛날 볼트 액션 소총이라든지 옛날에 있는 소총 옛날에 사용하던 소총들처럼 배럴에 바로 딱 붙여서 가늠쇠를 만들면 얼굴을 여기 배럴에 붙여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늠쇠를 약간 배럴보다 높게 드러놨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거리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0점 잡는 거하고는 사실 별 상관없고 이것은 이제 AR-15의 총 자체 구조상 이렇게 높여 놓은 건데 우리가 0점 사격에 대해서 이해할 때 생각할 때 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을 예를 들어서 AR-15 그 M16의 총열 모형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가늠쇠를 통해서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그 가상의 선을 조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준선은 뒤에 총의 뒤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가늠자의 원형 구멍에 가상의 십자를 긋고 그 원의 가장 중앙부에 이 가늠쇠에 있는 가늠쇠 요 끝부분을 딱 이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그러면 요것을 앞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든지 이런 본인이 쏘고자 하는 목표에 이거를 딱 맞추게 되겠죠. 이게 가상의 조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준선은 총열과의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우리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만약에 조준선과 총열에서 나가는 총알이 만약에 두 직선이 평행하게 만약에 나간다면 이 총열이 아무런 조준선과의 각도의 차이가 없이 평행하게 나간다면 총알은 그렇게 멀리 일직선을 그리면서 나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탄두의 무게와 파괴력을 저지력을 높게 하기 위해서 보통 탄두에는 뭐 금속 재질인데 더 질량을 높이기 위해서 납을 그렇게 넣어서 보통 만들죠. FMJ 탄 같은 경우에 풀메탈 자켓 탄 같은 경우에 탄두에 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게가 무겁습니다. 탄두의 무게가. 그렇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평행하게 직선으로 총을 쏘면 총알이 날아가다가 탄두의 무게와 중력의 영향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일찍 떨어지게 돼요. 물론 이것이 뭐 10m, 20m 가다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림에서 되게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짧게 그려놔서 그렇지만은 이게 거의 뭐 최소한 뭐 200m, 300m까지는 직선으로 거의 날아가겠죠. 그러나 서서히 총알의 탄두의 무게와 중력의 영향 때문에 총알이 서서히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한 200-300m 정도밖에 200m 정도까지밖에 쏠 수가 없고 그것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고 예를 들어서 자기는 조준을 사람의 가슴을 조준해 놓고 쏘는데 총알이 점점 무게와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져서 발에 맞는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조준한 곳과 총알이 직접 맞는 곳이 너무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은 정확하게 사격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총알을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조준선과 총열을 평행하게 디자인하지 않고 조준선에 비해서 총열이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조준선과 총열이 평행한 게 아니라 약간 각도를 줘서 위로 나가도록 그렇게 총을 디자인합니다. 이것은 비단 조준선과 총열의 거리가 먼 AR-15뿐만 아니라 다른 가까운 그러한 뭐 M1 게런드라든지 아니면 볼트 액션 소총들처럼 총열과 이 조준선의 거리가 가까운 총들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딱 붙어 있으니까 거의 뭐 눈으로 인식하기에 그 각도를 갖다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약간 각도를 위로 이렇게 줘서 총알이 위로 나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뭐 잘못된 그런 제로윙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보면 총알이 뭐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총알은 일직선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총알의 탄두의 무게와 중력의 영향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아래로. 그래서 더 멀리 쏘려면은 각도를 위로 줘서 높이 쏴야 더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구공을 손으로 던져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투수 마운드에서 가까운 거리 같으면은 우리가 포수한테 공을 던질 때 직선으로 바로 포수의 미트까지 캐쳐의 미트까지 공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외야에서 홈까지 멀리 송구를 한다고 생각하면 투수처럼 일직선으로 공을 던져서는 홈까지 공이 날아갈 수 없죠. 외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외야에서 홈까지 공을 멀리까지 던지기 위해서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 하늘로 높이 던져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포수의 밑까지 오도록 이렇게 위로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제일 멀리 던지려면 각도가 45도일 때 제일 멀리까지 나가게 되죠. 근데 뭐 총을 배럴 각도를 45도로 뭐 이렇게 높여가지고 얼마나 멀리 쏠라고 그렇게 45도까지 올릴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조준선과 겹칠 수 있도록 총열을 약간 위쪽으로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늠자와 가늠쇠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조준선과 총열에서 나오는 총알이 날아가다가 조준선과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을 0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0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작게 그려져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준선과 탄의 고조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점, 제로 이게 0점이라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높이가 되겠고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높이가 되겠는데 이것이 일치하는 점이 바로 0점이라는 겁니다.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0점. 딱 레벨 제로의 높이 이것이 바로 0점이고 영어로는 제로잉이라고 합니다. 0점을 잡는 것을 제로잉이라고 하죠. 0점은 제로입니다. 이 0점의 위치를 항상 25m가 되는 게 아니라 이 0점의 위치를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멀리 쏠라 그러면은 이것을 25m로 잡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가까이 있는 것을 더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0점을 50m에도 잡을 수도 있고 이 가늠자 가늠쇠 높이를 조절을 해서 그보다 더 멀리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이제 100m에 잡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0점을 잡는 거리는 본인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0점을 만약에 이 각도가 총열의 각도가 조준선의 이 각도보다 만약에 완만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더 평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탄은 멀리 날아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5.56mm 탄의 유효 사거리 예를 들어서 한 600m, 700m 물론 더 이상 쏠 수도 있지만 유효 사거리 안에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0점을 잡는 거리가 어디가 좋을까라고 제작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설정한 거리가 2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가면 25m에 0점을 잡고 0점 사격을 하는 거예요. 25m에 사격을 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뭐 유효 사거리라 그럴까요? 한 250m에서 더 길게는 한 600m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가늠자를 조절해서 그 안에 다 목표물을 맞출 수 있도록 플러스 마이너스 높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0점을 25m에 잡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조준선과 총열에서 나가는 총이 높이가 일치하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엘리베이션 제로인 그 지점을 0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총의 0점을 25m에 잡게 되면 이 탄이 날아가면서 포물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제 위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제 땅으로 떨어지게 돼요. 여기서 뭐 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뭐 사인 곡선을 그리듯이 이렇게 총알이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총알은 위로 쏘면은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바로 그냥 떨어져요. 근데 25m에 우리가 0점을 잡으면 175m 정도 되는 부근에서 총알이 조준선, 이것은 조준선입니다. 가늠자 가늠쇠를 통해서 바라보는 조준선에서 최대 15cm 위로 총알이 들어가게 됩니다. 175m 지점에서 최대 15cm. 15cm가 뭐 수치로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제 손이 좀 짧기 때문에 제 손의 한 뼘 정도 거리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한 이 볼펜의 길이보다 약간 더 한 이 정도 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조준했던 부분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75m 밖에 있는 목표물에 대해서 내가 사격을 할 때 만약에 사람의 머리에 조준점을 잡고 이렇게 조준점을 머리에다가 조준점을 잡고 만약에 사격을 할 경우에 15cm 위로 총알이 날아가게 되기 때문에 목표물에 명중하지 않죠. 그래서 이 175m 지점에서는 총을 쏘려면은 내가 목표하고 있는 지점보다 약 15cm 아래를 조준하고 쏴야 그 위치에 총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탄도학상 5.56mm 5.56 곱하기 45mm 나토탄의 경우 이러한 탄도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175m 부근에서 최대 15cm 상광으로 플러스 15cm 위로 이제 총알이 날아가서 이거는 이제 원래 더 거리가 더 많은데 종이가 짧아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약 300m 지점에서 다시 여기서 이제 최대 15cm 175m에서 최대 15cm 위로 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중력의 영향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서서히 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떨어지면서 약 300m 지점에서 다시 0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5m 잡은 게 이게 첫 번째 0점이고 그 다음에 300m쯤 다시 이제 조준선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지점을 높이를 지나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0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0점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준선보다 더 아래 마이너스 쪽으로 아래로 점점 탄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갖다가 알고 이제 우리가 0점을 5.56mm 나토탄의 경우에 25m의 0점을 잡으면 대략 300m까지 이렇게 0점에서 맞춰서 쏠 수 있고 그 이상의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는 탄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때문에 목표물의 상부 그러니까 목표물보다 약간 위쪽으로 오조준을 하고 쏴야 맞게 되죠. 그런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총탄의 탄도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5.56mm 5.56 곱하기 45mm 나토탄 같은 경우에 25m의 0점을 잡으면 처음 총알이 배럴에서 발사될 때 조준선보다
앞서 6.5cm 정도 밑에 아래쪽으로 발사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5m까지는 조준선보다 마이너스로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0점을 지나면서 이 0점부터 최고점 그리고 300m에서 다시 두 번째 0점을 지나는 때까지 플러스로 조준선보다 높게 탄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0점을 지나고서는 다시 마이너스로 아래로 저점으로 내려가게 돼서 총알이 결국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총알이 처음 발사된 때부터 최고점까지는 탄알이 상승을 하게 되고, 최대점을 찍고 나서는 하강을 하게 됩니다. 포물선이 상승 운동하고 하강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점이 두 군데가 생기는데, 이 조준선과 겹치는 부분이 탄이 상승하면서 한번 0점에 겹쳐지게 되고, 최고점을 찍고 나서 하강하면서 두 번째 0점을 찍게 됩니다. 그 조준선과 겹쳐지는 부분에 0점을 찍게 됩니다. 탄이 상승하면서 0점을 찍게 되는 부분은 주로 가까운 거리, 즉 예를 들어서 0점을 25m로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50m로 잡는다거나 아니면 100m로 잡는다거나, 이렇게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실 수 있겠지만 탄이 상승하면서 0점을 지나도록 0점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장거리 같은 경우에 100m 이상 되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 탄도상 바로 탄이 상승하면서 0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포물선의 정점을 찍고 하강하면서 0점을 잡게 됩니다. 즉 300m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탄이 상승하면서 0점을 찍는 게 아니라 하강하면서 0점을 찍게, 그렇게 두 번째 0점으로 0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병이 사용하는 그런 소총들 같은 경우에 0점을 가까운 거리, 그 25m, 100m 이내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25m라든지 50m라든지 아니면 뭐 100m까지 이렇게 짧은 거리는 상승하는 탄도에 0점을 잡지만, 스나이퍼라든지 저격수가 장거리 0점을 잡을 경우, 예를 들어서 300m라든지 400, 500, 600m 같은 경우에는 하강하면서 떨어지면서 지나는 0점으로 0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0점이 두 군데, 첫 번째 0점과 탄이 상승하면서 잡히는 0점과 그리고 탄이 하강하면서 잡히는 두 군데 0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탄이 상승하면서 잡히는 0점을 잡게 되고, 먼 거리,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탄이 하강하면서 잡히는 0점을 잡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를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전차포 같이 이런 직사화기 같은 경우에 근거리에 사격할 때는 바로 쏴서 0점을 잡게 되죠. 그러나 곡사포, 예를 들어서 뭐 포병 105mm라든지 아니면 155mm라든지 곡사포 같은 경우에는 탄이 올라가면서 직사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 탄의 탄착점,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0점으로, 그렇게 0점이라 그러면 좀 말이 안 맞지만은 탄에 떨어지는 부분을 표적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총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 날아가기 때문에 두 군데 올라가면서 첫 번째 0점, 내려가면서 두 번째 0점을 잡게 되고, 이제 장거리 같은 경우에 탄이 하강하면서 잡히는 0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0점을 잡게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